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두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한 행동을 가지고 국내 정치판에서 시끄럽습니다. 야당의 비판은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해외에 나가서 굴욕적으로 행동을 했다. 해외에 나가서 굴욕적으로 행동을 했다. 해외에 나가서 굴욕적으로 대통령이나 이런 고위 공직자가 행동을 했다는 뜻은 국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국가 이익을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굴욕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뭐 인사를 어떻게 했다든지 뭐 허리를 몇 도로 굽혔다든지 그건 다 사소한 겁니다. 국가 이익을 지켜냈느냐, 국민 자존심, 국격, 국가 정체성을 지켜냈느냐, 여기에서 외교적 활동은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에 나가서 속된 말로 꿀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독재국가입니까? 우리가 외국 원조를 받는 나라입니까? 우리 군대가 무슨 힘이 없는 그런 군대입니까? 우리 경제가 무역 적자를 봐가지고 외채를 많이 쓰는 나라입니까? 그래서 외국의 원조가 아니면은 대한민국은 운영될 수 없는 나라입니까? 부도 직전의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바깥에 나가서 손 벌릴 이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오히려 경제 원조를 해주고 특히 우리의 성공 사례인 새마을 운동을 당당하게 수출하고 있고 그 새마을 운동을 배우는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떳떳해야 합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그 누구 앞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도 푸틴 앞에서도 시진핑 앞에서도 김정은 앞에서도 당당해야 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왜냐? 그 뒤에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력, 막강한 군사력, 세계 5, 6위권의 경제력, 무엇보다도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있습니다. 왜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면은 굴욕적인 모습 또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나라의 강한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다면 강한 나라의 약한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강하게 보이죠. 검찰, 감사원, 좌파 언론, 앞으로는 KBS, MBC까지 다 남을 속박하고 압박하고 할 수 있는 또는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누구를 흠집내고 할 수 있는 기관, 대법원까지 법원까지 기관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므로 한국에서는 강하게 보이는데 국경을 딱 벗어나서 외부로 나가면은 왜 이렇게 보이느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 약하고 가난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외국에서 존경을 받았느냐. 외국에서 더 존경을 받았느냐. 그것을 들여다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한번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특히 지금 문재인 대통령 광적 팬들이 인물을 좀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외국 사람들의 평가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면 좋아할수록 이승만 대통령을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또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평가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눈도 생길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평소에 감정이 좋지 않았던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무초 대사인데 미국 대사입니다. 이 사람은 6.25 때 미국 대사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협조할 때는 협조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권력을 강화하고 야당을 제약하고 할 때는 거기에 반대를 해가지고 두 사람이 아주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러다가 무초 대사가 퇴임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위공직자가 퇴임을 하면은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구술해 녹음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걸 오럴 히스토리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는데 인물평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초 대사의 이승만에 대한 평입니다. 이 대통령은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45년간 한국의 독립이란 한 목표를 위해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한국인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고 이것이 그의 정치적 강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의지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독립투사로 단련된 성격을 국가 원수가 되고 나서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성적일 때는 훌륭한 역사적 이해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아주 고차원의 시각에서 복잡한 세계 정세를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되면 그는 독립투사 시절의 본능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인의 생존과 자신의 생존에 집착했습니다. 의심이 많았습니다. 매우 복잡한 인물이었으나 위기 때 일처리를 잘 했으며 자신의 뜻을 고급 영어로 잘 표현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글과 말 무엇이든지 유창했습니다. 자신이 제퍼슨식 민주주의자 인물 자랑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그의 레토릭은 미국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국인 부인이 그에게 큰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걸 읽어보면은 이승만 비판이 많을 줄 알았는데 칭찬 일변도인데 그 칭찬이 외교관의 칭찬이니까 아주 격이 높습니다. 첫째, 의지의 인간이었다. 역사적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다. 고차원의 시각에서 복잡한 세계 정세를 정확하게 이해했다.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된 이유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죠. 전후 세계 질서가 동서냉전으로 굳어지는 과정에서 공산주의는 악이다. 저 악을 퇴치하려면 어떤 전술이 있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 세계 정세를 복잡하지만 정확하게 꿰뚫고 놀라운 역사적 센스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세우고 나라를 이끌고 한미동맹을 만들고 교육개혁을 하고 농지개혁을 하여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영어를 아주 잘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 외교관들은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외교관이 되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될 실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영어 실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에는 프랑스어가 중요했죠. 외교의 언어였으니까. 이 국어 실력이 참 중요합니다. 이승만은 미국 사람들도 감탄할 만한 고급 영어를 잘 교사했고 특히 미국 역사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설명력은 미국인을 사로잡았다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사람 앞에서 미국의 건국 정신을 이야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아주 황홀하게 듣고 있었다는 그런 뜻이죠. 바로 이런 실력과 안목이 있어서므로 이승만 대통령은 가난한 나라의 강력한 지도자가 되어서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지켜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그분의 영어 실력을 잘 모릅니다. 그분이 지금 가져야 될 덕목이 바로 역사에 대한 훌륭한 이해력입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세계 정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고차원의 시각입니다. 왜냐? 이승만 대통령은 1945년 냉전 체제가 굳어지는 그 상황에서 대통령이었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1945년 체제가 크게 변하려고 하는 이 순간에 대통령을 하고 있으므로 문재인 대통령한테 우리가 바란다면 첫째,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중국의 역사도 알아야 돼요. 이 동북아 역사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정세의 본질을 정확하게 간파해야 됩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에 맞지 않는 그 이승만으로부터 배운다면은 강한 나라의 강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한 나라의 허약한 대통령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한테 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크 W. 클라크 대장입니다. 이분이 휴전을 맺을 그 전후에 유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휴전 협정에 서명한 사람이죠. 클라크 대장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아주 역전의 용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이탈리아 전선의 미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이분이 유엔군 사령관을 그만두고 쓴 회고록이 다뉴브에서 압록강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클라크 대장은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몇 차례 혼이 났습니다. 1952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국회에서 복귀되어 있던 대통령을 직선제로 바꾸려는 개헌을 합니다. 개헌을 하면서 반대파를 아주 협박을 해가지고 개헌안을 통과시켜요. 그때 미국은 이승만이 싫어가지고 장면실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승만과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미국 국무부에서는 이승만을 제거하는 일종의 쿠데타 계획까지 세우는데 그래도 군인들이 나서서 반대를 합니다. 트루만 대통령도 반대를 하고. 그 다음에 1953년 6월에 이제 휴전 협정이 거의 다 합의되어 가는 그 순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클라크의 유엔군 사령부가 관리하고 있던 방공포로를 강제로 막 석방시켜버렸습니다. 25,000명이 수용소를 나와서 민간인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휴전 협상이 깨어질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때 바로 당사자가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으로부터 아마 질책을 받았을 겁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모험을 한 것은 한국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미국 입장에서 서가지고 공산군한테 너무 양보를 많이 하고 한국을 버리고 나가려 한다. 이런 생각을 개선을 하고는 우리 동의 없는 휴전은 불가능하다.
그런 휴전 맺더라도 우리는 단독으로도 북진 통일하겠다. 이렇게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뻔때를 보여준 겁니다.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다. 어디 한번 보자. 그래서 가장 심각한 휴전 협상의 장애물이었던 이 방공포로 문제를 그냥 일거에 자기 손으로 일종은 뭐 해결해버린 셈입니다. 풀어줘 버렸으니까. 공산군 측은 방공포로를 강제 송환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트루먼 대통령 때부터 우리는 본인 의사를 물어보고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쟁점이 되는 방공포로를 풀어줘 버렸습니다. 완전히 휴전 협상을 판을 깨는 그런 일이었지만은 그때쯤 되면은 공산 측도 너무나 피해가 많으니까 휴전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것을 이승만이 꿰뚫어 본 거죠. 이렇게 모험을 하고 깽판을 쳐도 결국은 휴전 협상은 된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미국이 한국의 운명을 멋대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도록 주한미군을 계속 유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대 모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그 모험이 성공은 했는데 결국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승만을 달리기 위해서 맺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인 클라크 대장은 정말 속으로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이분이 쓴 다뉴브에서 압록강까지라는 이 회고록에도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별로 없습니다. 역시 큰 인물들은 자기의 개인적 감정을 정리하고 냉정하게 보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이 무초의 논평이라든지 지금부터 소개할 클라크의 논평,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과 별로 좋지 않았던 관계인 글라이스틴 미국 대사가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나서 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은 있고 그러나 국가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외교관이니까 공적인 행동은 또 다르죠. 자, 이 다뉴브에서 압록강까지라는 책에서 마크 W. 클라크 대장은 이승만을 이렇게 평합니다. 한국전을 통하여 이승만은 아시아에서 장개석 네로와 버금가는 위상을 확보하였다. 그는 아시아의 방공국가 및 비공산국가 군의 지도자로 떠올랐다. 그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투쟁을 통하여 서뿐 아니라 때로는 미국과 맞서기를 서슴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통하여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 이승만은 꼭두각시가 아니었다. 그는 아시아인이었다. 그는 강력한 지도자였다. 성장하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었다. 방공 지도자일 뿐 아니라 반식민지 지도자였다. 많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이승만은 극동 지역에 존엄과 자존심을 가져다 준 인물이었다. 이런 이미지는 그가 한국의 동맹국인 강력한 나라들의 의지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맞서 전쟁을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고 있다는 점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평판과 자존심으로 해서 그는 다른 아시아 정부를 상대할 때도 정상급보다 낮은 직급자는 만나려 하지 않았다. 어떻습니까? 이승만이 아시아의 최고 지도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이었다. 공산주의자와도 맞서지만은 미국과도 맞설 수 있는 사람이었다. 또 더구나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반식민지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독립투사니까.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존경받을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다는 거죠. 미국과도 맞서고 반민은 아니지만은 미국에 끌려가지 않고 그리고 식민지를 만든 제국주의 세력과도 맞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공투사이다. 그래서 네루 장개석과 버금가는 위상을 가졌다. 장개석 네루는 큰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이승만 대통령 지도자가 이런 대접을 받았다. 그런 대접을 받으면은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이 증진되는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클라크
대장의 이야기, 무초대사 이야기를 꼭 한번 읽어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그 지지 세력이 가장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이승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지도한 1948년 8월 15일 건국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부정하고 하면 이승만보다 더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이승만보다 더 훌륭한 외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승만 시절보다 우리 국력은 한 1000배쯤 더 성장했습니다. 든든한 미국이 있어요. 그런데 왜 시진핑 앞에 가서 이렇게 작아졌습니까?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보면 이 그 과정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승만의 위대성을 알면은 이런 외교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경환 서울대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노로돔 시하누크 캄보디아 국왕, 이분은 2011년에 사망했는데 그 전에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하누크 국왕도 또한 캄보디아라는 작은 나라의 왕으로서 아주 화려한 외교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승만과 달리 성공하지를 못했죠. 나라가 크메르 루저한테 빼앗겨버리고 인구의 4분의 1이 학살당하는, 이 사람은 주로 공산권과 친했습니다. 그래서 크메르 루저한테 쫓겨난 다음에는 10년 동안 북경 평양을 오가면서 망명생활도 하고 특히 김일성과 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경환 서울대 교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안 교수가 저한테 전해준 이야기를 제가 정리한 겁니다. 시하누크의 이승만 평입니다. 시하누크는 이승만에 대해서 이렇게 평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전후 신생국가의 지도자 중에 급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무장투쟁을 통하여 독립을 쟁취하려 하였는데 이승만은 외교를 통하여, 즉 세계 정세의 흐름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수가 많고 수준이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950년대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반공 지도자였습니다. 한국의 월남 파병은 박정희 대통령에 의하여 이루어졌지만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월남 파병을 위한 공작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공산당이 득세하자 인도네시아 정부에 파병을 제의한 적도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은 이승만 덕분입니다. 이승만에 대한 이 시하누크의 평과 무초의 평, 클라크의 평이 다 일치합니다. 아시아의 대지도자였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그리고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은 이승만을 욕하기 전에 이승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더라도 잘못한 점을 알아야 하고 싫어하더라도 잘한 점을 알아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싫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을 좀 알아야 합니다. 알면은 특히 외교하는 데 크나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승만의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처절한 외교, 그리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북한의 핵을 없애고 한반도에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가져와야 할 외교의 그 중대성은 같습니다. 다른 것은 이승만과 문재인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를 메울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승만을 비판하되 알아야 합니다. 그 도움은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